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합격 우쌤의 환경공학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2019년 3회차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회차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물의 이온화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의 이온화적 KW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수소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의 값은 약 몇이라고 볼 수 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 자, 2번 물은 강전해질로 거의 모두 전리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은 강전해질이 아니라 약전해질입니다. 약전해질. 자, 그 다음에 3번 수온이 높아지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건 틀린 보기죠. 수온이 낮아지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온이 감소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4번 순수 pH는 7.0이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pH는 높아진다 돼 있는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pH는 낮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알칼리니티 정의에서 물속에 카보네이트만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카보네이트는 탄산염입니다. CO3 2-를 카보네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카보네이트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먼저 알칼리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알칼리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도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로 분류할 수가 있죠. 자, P알칼리도는 pH가 8.3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M알칼리도는 pH가 4.5까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P알칼리도는 OH 이온과 절반의 탄산염이 있는 것이고, 자, M알칼리도는 전체 알칼리도가 다 존재하는 것이죠. CO3 2- 플러스 HCO3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M 알칼리도는 모든 알칼리도의 종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탈 알칼리도, 총 알칼리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념을 참고한 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카보네이트만 존재할 경우에는 pH가 약 9.5 이상이 됩니다. 자, OH만 존재할 때는 pH가 약 한 11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번 페노프탈레인 종말점은 토탈 알칼리티의 절반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토탈은 CO3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절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의 종말점은 토탈의 절반이 되는 것이고, 카보네이트 알칼리티는 토탈 알칼리티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탈 알칼리티는 탄산이 있을 때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토탈 알칼리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산을 주입시키면 사실상 페노프탈레인 종말점만 찾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산을 주입시키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메틸 오렌지, 즉 토탈 알칼리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미생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탄소 공급원에 따른 분류는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탄소 공급원에 따른 분류는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 오토와 헤테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오토트로픽은 독립이고, 그 다음에 헤테로트로픽은 종속입니다. 자, 이때는 탄소원이 어떻게 분리되냐면 오토트로픽은 탄소원을 CO2로 하며, 이때 헤테로트로픽은 탄소원을 유기탄소로 합니다. 자, 이것은 시험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때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오토가 들어간다 하면 탄소원으로 CO2를 사용하는 것이고, 헤테로가 들어간다 하면 종속 영양계 미생물이고, 유기탄소를 탄소원으로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 개만 더 알고 넘어가도록 하면, 이때 포토와 케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는 광이라고, 빛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케모는 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때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냐면 에너지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은 포토 그리고 케모입니다. 따라서 포토는 광이기 때문에 빛에 의한 에너지원이고, 화학은 무기물의 산화와
환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네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암기할 것.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나왔네요. 자, 다음과 같은 반응식은 무슨 반응이냐면 탈질화 반응입니다. 자, 탈질화 반응에서 중요한 것은 탈질화 미생물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탈질화 미생물을 어떻게 외웠냐면 탈수, 아, 맞다, 바지. 자, 탈수, 아, 맞다, 바지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따라서 탈질화 미생물은 슈도모나스, 아크로모바터, 마이크로코쿠스, 바실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발음과 좀 다르기 때문에 슈도모나스는 어떻게 쓰냐면 1번이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아크로모박터는 아크로모박터, 아크로모박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코쿠스, 마이크로코쿠스. 그 다음에 바지는 바실러스입니다. 바실러스. 자, 이것은 영어로도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파벳으로도.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탈질화 미생물도 알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질산화 미생물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면서 한 번 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하수는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맞는 보기. 자, 2번,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지표수의 평균 농도보다 좀 높은 편이죠. 자, 어느 정도 높으냐면 한 30% 정도 높습니다. 30% 정도 높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자, 3번, 주로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때는 혐기성 세균입니다. 혐기성 세균이 주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 상태가 돼서 호기성 세균보다는 혐기성 세균에 의한 분해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하수는 토양수 내 유기물질 분해에 따른 탄산가스의 발생과 약산성의 빗물로 인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 경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중화식을 이용하는 것인데, 자, 이때는 좀 특이한 식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같은 것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당량을 계산해서 이 식에 대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n의 혼합 정도는 v1 플러스 v2분의 n1 곱하기 v1 빼기 n2 v2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때 v1과 n1은 NaOH에 대한 것이고 v2와 n2는 HCl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자, 이때 v1은 어떤 거냐면 NaOH에 대한 용량이기 때문에 0.075 리터이고 V2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00ml이기 때문에 0.1 리터입니다. 따라서 V1과 V2는 쉽게 볼 수 있고, 자, 이때 N의 값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N의 값은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HCl은 0.1이고 NaOH는 0.2입니다. 자, 노르말 농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075 플러스 0.1분의, 자, 이때 V1은 0.075고 N은 0.2 곱하기 0.075 마이너스 0.1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혼합된 노르멀 농도는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면 0.0286 노르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잘 보게 되면 N1과 V1이 NaOH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HCl보다 NaOH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자, 우세하기 때문에 이때는 노르멀 농도가 OH에 대한 노르멀 농도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OH의 노르멀 농도는 같은 몰 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대로 p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H는 14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분의 1로 놓을 수 있는데, 자,
수산나트륨 한 개는 같은 노르말 농도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 농도를 대입하게 되면 14-로그 0.0286 분의 1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pH 값은 12.4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수돗물의 랑겔리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랑겔리아 지수는 어떤 식이냐면 랑겔리아 지수는 CaCO3의 스케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수로 Li 값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 값, 랑겔리아 지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네요. 실제 pH와 이론전 pH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이론상 pH고 이때는 실제입니다. 이때는 실제. phs는 표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차이를 뜻하기 때문에 일단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랑겔리아 지수는 pH, 칼슘 경도, 알칼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Li 지수가 랑겔리아 지수가 크다는 얘기는 CaCO3가 많기 때문에 스케일이 생겨서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고, 자, Li가 0일 경우에는 평형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Li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표준값보다 실제 pH가 작기 때문에 물의 부식이 촉진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수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CaCO3가 많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산칼슘의 석출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4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재원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펌프의 재원 결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전향정, 그 다음에 토출량, 그 다음에 구경, 그 다음 플러스로 원동 기출력과 회전 속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비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됩니다.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자, 상수도 취수시 계획 취수량의 기준은,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는 계획 1일에 최대 급수량이 10% 정도 증가된 수량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10%는 세척 및 역세척 등에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4번 문제. 슬러지 주입률이 나와 있고 슬러지의 SS 농도 그리고 소화조의 부피 등이 나와 있을 때 소화조에 주입되는 VS의 용적 부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단위 환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VS의 용적 부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VS의 용적 부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데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줄을 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용적 부하이기 때문에 먼저 슬러지가 얼만큼 주입되냐에 따라서 용적이 달라지게 되겠죠. 먼저 슬러지의 양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이때 슬러지의 양이 얼만큼 있냐면 슬러지의 양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SS의 농도가 6.47%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47%는 몇으로 볼 수 있냐면 64,700 ppm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수질 단위에서 ppm은 mg per 리터로 봐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기를 계산할 때는 ppm을 mg per 리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왜 가능하냐면 물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64,700 mg per 리터를 대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피 단위는 지금 잘린 상태고, 자, 이때 또 보게 되면 SS 내에 VS의 함유율이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슬러지의 SS 농도가 이만큼이었는데 VS의 용적 부하를 구하기 위해서는 100 중에 85만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미터 세제곱 단위가 분모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화조의 부피를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1250
미터 세제곱을 나눠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이 미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10의 6제곱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4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데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풀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잉여 슬러지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잉여 슬러지량이 무엇이냐면 QW 버려지는 슬러지의 양, 유량 곱하기 버려지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XW죠, XW.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잉여 슬러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일단 잉여 슬러지를 계산하기 전에 SRT를 이용해서 한번 식을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RT 식은 무엇이냐면 SRT는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죽은 것분의 산 것이기 때문에 XR QW. 자, 이때 XR은 XW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XE, 그 다음에 Q-QW. 이게 죽은 것들이고 살아있는 것들은 포기조에 살아있기 때문에 포기조의 부피 곱하기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 X2는 2차 침전지의 유출수의 농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으로 대입돼서 이 뒷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RT는 1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R은 XW와 같기 때문에 XW, QW, 그 다음에 VX라고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를 관계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10 XW, QW는 VX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놨냐면 여기서는 X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잉여 슬러지 양, 잉여 슬러지의 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 슬러지의 식은 QW 곱하기 XW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수율 곱하기 초기 유입 농도 빼기 유출 농도, 나중 농도, 그 다음 곱하기 유량, 그 다음 마이너스 내호흡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XV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곱하기.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전환을 해줄 건데, 자, 지금 우리는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와 있냐면 VX는 10 곱하기 QW 곱하기 XW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 KD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QW 그 다음에 XW, 나머지 값들은 일단 냅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CI 마이너스 C0, 그 다음에 유량. 그러면 0.05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0.5의 XW, QW가 됩니다. 자, 지금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같은 인자이기 때문에 양변에 0.5 XW, QW를 곱해주게 되면 1.5의 QW, XW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율과 일단 농도와 유량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중요한 것은 킬로그램 퍼 데이이기 때문에 단위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입수 BOD CI 값이 200mg 퍼 리터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 0.2가 되고, 유출수는 그것보다 10이 작기 때문에 0.02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포기조의 용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포기조의 용적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지금 유입 수량이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유량을 그대로 활용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 값은 0.6, 그 다음에 ci 값은 0.2, 그 다음 c0는 0.02, 그 다음 곱하기, 이때 mks 단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1500이죠. 1500m 세제곱 퍼 데이를 계산하게 되면 QW, XW에 대한 식을 계산해 보면
계산을 하게 되면 756kg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SRT식과 잉여 슬러지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문제입니다. 자, 48번 문제 A2O 공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A2O 공법은 현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이때 호기조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나죠. 질산화가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내 과잉 섭취가 일어나고, 이때 무산소조에서는 탈질이 반응됩니다. 탈질. 따라서 무산소조가 있어야만 질소 제거가 가능하며, 현기조에서는 이내 어떤 게 일어나죠? 이내 방출이 일어나죠. 방출. 자, 이 특징들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A2O 공정은 내부 재순환이 있죠. 자, 이거 맞는 보기. 자, 3번 미생물에 의한 인해 섭취는 주로 현기조가 아니라 현기조에서는 인해 방출이 일어나고 인해 과잉 섭취는 호기조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산소조에서는 탈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가 질소가스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봉스크린 문제 어떻게 풀었죠? 이것은 Q는 AV 이거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Q는 AV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Q는 AV이기 때문에 A1 V1 그리고 A2 V2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A1과 V1이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 자, 봉의 두께가 10ml고 간격이 30ml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게 되면 폭이 10mm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40 곱하기 봉의 높이, 그 다음에 V1의 유속은 0.64입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봉 스크린을 0.64m/s로 흐르는 수로에 설치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로 막히기 전에 유속이기 때문에 막히기 전에 40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0.64로 흘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2 값은 이제 폭이 10만큼 줄어들었으니까 30 곱하기 H 그 다음 곱하기 V2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때 V2의 값은 0.85 m/s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때 유속에 지금 다시 넘어가서 이때 유속 부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때 따른 손실수도 계산하는 식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63번 문제. 자, 이것은 제가 앞에 2회차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BOD 값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을 때는 희석하여 시료를 제조합니다. 자,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와 침전된 하수가 시료하면 되는 정도는 몇 퍼센트가 돼야 될까요? 자, 이것은 1에서 5%.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1에서 5%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다른 퍼센트 정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2회차에서는 25에서 100%가 답이 나왔죠? 자, 이것은 뭐였냐면 오염된 하천수. 자, 그럼 5에서 25%는 뭐였죠? 5에서 25%는 처리한 겁니다. 처리하여 방류된 폐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0.1에서 1은 매우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오염 정도가 심한 폐수, 오염이 심한 폐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자, 용존산소 측정 시 TO황산 나트륨 표준 용액을 표정할 때 표준 물질로 사용되는 KiO3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 이때 0.1 노르말에 KiO3 용액을 만들려면 KiO3 몇 g을 달아 물에 녹여 1리터로 만들면 되는가? 자, 이것도 간단한 단위 환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약 만드는 것은 지금 계산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보면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KiO3의 당량은
보게 되면 수소가 지금 6개가 발생됐죠. 따라서 당량은 유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량은 214 나누기 6 그램 퍼 EQ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반응식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KiO3의 양인 그램 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짧기 때문에 밑줄을 치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0.1 노르마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0.1 EQ per 리터를 바꿔주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주냐면 그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EQ를 소거해서 그램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EQ분의 214 나누기 6 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리터 단위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때 1리터로 만들기 때문에 1리터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그램 수는 3.57g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0번 문제입니다. 자, 고형물질이 많아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데 폐하수의 관내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자기식 유량 측정기는 한번 개념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뭔가 돈도 많이 들고 처리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처리하기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웬만하면 자기식 유량 측정기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즐이나 피토호강 같은 경우는 통과하는 곳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고형물질이 많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샬 플룸은 어떤 것이었냐면, 파샬 플럼은 벤츄리미터에 오픈된 상태, 벤츄리 미터의 오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문제. 자, 물의 알칼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50ml의 시료를 N/50의 황산으로 측정하여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의 종점에서 4.3mg, 메틸 오렌지 지시약의 종점에서 13.5g이 나왔다면 이 물의 총 알칼리도는 무엇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총 알칼리도는 뭐라고 배웠죠? 많이 했죠? P 알칼리도가 아니라 M 알칼리도가 총 알칼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동되지 말고 13.5mg만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13.5mg에서 50ml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단위 환산으로 풀어내게 되면 13.5mg이 총 알칼리도, 자, 이때 이것을 50ml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미리리터만 리터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리터는 10의 세제곱 미리리터는 리터 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계산을 하게 되면 270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75번 문제. 자, 흡광도 문제 나왔네요. 흡광도 문제. 자, 이때 I0는 무엇이냐면 유입 단색광이 정색액을 통과할 때, 자, 이 그 빛의 50%가 흡수된다면 이 경우 흡광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떻게 풀었죠 이거? 흡광도. 자, 흡광도 A는 어떤 식이었냐면 로그 T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때 T 값은 어떻게 구했냐면 투과된 양입니다. 투과된 양. 자, 투과된 양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흡수된 거를 이제 제외해서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셀이 있다고 보실 때 말 그대로 투과한 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올 때 100만큼 들어왔다면 50이 흡수되면 50만큼 남게 되고 50이 투과되는 것이죠. 자, 그때 투과된 만큼의 양을 T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흡광도 A는 로그 0.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약 0.3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3회차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해설을 듣고 싶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있을 경우 그 질문들을 추려서 한번 영상을 더 추가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우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